안녕하십니까, 왕상한입니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하면 박물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박물관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느낌, 적지 않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물관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광식 관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관장직에 취임하신 지 이제 올해로 2년째를 맞으시죠? 네. 어떻습니까? 예,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뿌듯한, 보람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면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들이 전에보다 많이 오시니까요. 네. 우리가 작년도 100주년 기념 사업을 했거든요. 네. 100주년 기념 사업하면서 특별전도 하고 많은 이제 이벤트도 하고 또 심지어는 뮤지엄 패션쇼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관람객이 275만 명이나 왔습니다. 네. 최근에 런던에서 발행하는 더 아트 뉴스페이퍼라는 잡지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관람객 1위를 했습니다. 네. 대만의 고궁박물관이나 동경국립박물관보다도 많이 왔고요. 세계에서 10위 처음으로 그래서 아주 지금 저희들 박물관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관장님께서 직접 해설자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즘도 그 역할 계속 하시는지요? 예, 원래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간부들이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도 어린이날 이제 소외계층 어린이들 초청해서 제가 이제 같이 박물관 투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간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두 그럼 몇 분이 직접 해설자 역할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학예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고고부장, 미술부장, 아시아부장, 역사부장, 또 교육팀장, 전시팀장. 그러니까 간부들이 한 10명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그러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복궁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지난 2005년 10월의 일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복궁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경복궁이라는 게 궁궐이잖아요. 네. 궁궐 안에 박물관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궁궐 안에는 일종의 고궁박물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모든 국민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역시 궁궐 밖에 나와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서너 배 확대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궁 안에 있는 건물이니까 주로 전시 중심이었는데 네. 여기 와서는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체험,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행사. 여기에는 이제 극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800석짜리. 그다음에 이제 야외 석조물공원. 그래서 그야말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또 혹자는 일제시대의 잔재 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물이 있었던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것도 그죠. 원래 이제 경복궁에서 총독부곡물을 썼기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일제 잔재 청산 의미에서 이제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변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객 수에 있어서 정말 괄목한 성과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누적 관람 수가 지금 1,000만이 넘어섰다고요? 예, 작년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예. 용산으로 이전해서. 예.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역시 이제 특히 이제 2008년부터 상설전시 관람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우리 박물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와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1, 2, 그다음에 아시아관, 기진관 이것만 보더라도 6개고요. 네, 어린이 박물관 또 특별전시실 그다음에 야외 박물관 하면 거의 한 10군데를 봐야 되는데 네. 한 군데를 제대로 보려면 한 2시간씩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20시간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하루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와서는 한번 쭉 훑어보고 한 2시간 정도. 네.
박물관을 한 번에 2시간 이상 보는 게 좀 힘듭니다. 네, 다리가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전에 한 2시간 보고 점심 먹고 한 2시간 보고 그 정도가 적합하거든요. 네. 그렇게만 해도 하루 4시간 본다 그러면 5일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람료라는 것은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사람들한테 박물관 언제 갔었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갔다고. 예.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라고 대묻냐고 그럼 영화관은 평생 한 번 가십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박물관에 이제 그 전시 프로그램이 바뀐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그 대신 이제 우리 상설전에는 주로 한국 걸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획전시실에서는 외국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 기획전은 이제 그건 유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와서 박물관에 관심 갖고 우리 걸 보다 보면 또 외국 것도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기획전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네. 또 많이 보게 되면 다양한 또 기획전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2008년에 왔을 때 페르시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집트전 잉카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 문명전, 내년에는 인도, 마야.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볼거리, 세계 문명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관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 돌아가면서 우즈베키스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거와 아시아 거, 세계 거 이거를 계속 기획전, 특별전, 테마전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거의 국립박물관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새로운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시를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체험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금 많이 개발해서 지금 한 교육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습니다. 네. 1년에. 네. 그래서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 또는 뭐 성인, 교사, 심지어는 군인, 외교관, 외국인들을 위한, 유학생을 위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박물관에 가면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그걸로 내가 갔다 왔다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 오시는 분이 이제 자주 오게 되는 이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역사학자이신데요. 그 마케팅 능력은 또 언제 그렇게 또 갖게 되셨습니까? 대단하신데요. 예, 제가 오기 전에도 고대 박물관장을 한 8년 했습니다. 예. 그때 하면서도 이제 그 북한에